봅시다. 심리치료는 그쵸?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뭐 이건 뭐 그렇죠? 중심 제재가 뭔지에 대한 설명만 보면 되겠네요. 심리치료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들이 제거되어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을 지향한다. 뭐 어려운 내용 없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을 치료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다. 그렇죠? 심리치료의 목적이 되겠죠, 여기도? 오케이. 여기 그냥 메모 한번 하고 갑시다. 심리치료의 목적. 그 정도 되겠죠?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며, 그쵸?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체크할게요. 음,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쵸? 일반적인 구성 요소이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는 조금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치? 삶의 고통은 나쁜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발동이 되거든,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프랭클의 입장에서는 삶의 고통이 일반적인 구성 요소이다. 체크하는 거야, 이런 거.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괜찮습니까?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네. 그렇죠? 다시 한번 갑니다. 일반적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지향해요. 근데 프랭클은 그 반대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목적이 여기 있지 않네요.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거. 됐죠? 아, 여기에 목적이 있네요. 됐죠? 프랭클이 이야기한, 그쵸? 프랭클이 이야기한 심리치료의 목적이네. 맞지? 일반적인 목적과 다르네요.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게 심리치료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했다. 됐죠? 자, 프랭클은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즉, 실존적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았다까지. 됐죠? 그냥 보아서 어쨌다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보았다. 됐죠? 그래서 밑에 두 줄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됐지? 여기까지. 그죠?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 정도 되겠지.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 괜찮습니까? 이게 참 말이 좀 그지 같은 말이에요. 비판적 수용이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의하는 바가 분명히 있거든? 근데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판적 수용. 그러니까 모두로 묶일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반면에 와 달리로 분리되는 영역이 생긴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긴장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적 수용이라고 하는 말. 됐죠? 두 번째 문단 내려갑시다. 프로이트 얘기 나오네요, 이제. 됐죠? 프로이트는 셈으로 갈게요. 됐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주목했다. 됐지? 아,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프랭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정을 겪는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답니다. 아, 원인에 주목을 했네요. 원인. 그죠?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의 원인에 주목을 했다. 그 결과 그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 이게 일단 결론인 거죠. 원인. 되죠.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성 등과 같은 쾌락 의지를 원초적 욕구로 갖는데, 자, 기본적으로 요거 보셔야 됩니다.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원초적 욕구는 쾌락 의지야. 괜찮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쾌락 의지는 앞서서 이야기한 성적 본능과 공격성이 되는 거로. 좋습니까? 세 개가 지금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어린 시절에
이러한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이후 신경증을 유발한다. 아, 쾌락 의지가 좌절돼서 억압되어 있다가 이게 신경증을 유발하게 된다. 원인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어차피 같은 문장을 두 번 반복한 거긴 해요. 맞잖아. 억압되어 있는 원초적 욕구, 쾌락 의지가 원인이다. 그 뒤에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억압되어 있다가 신경증을 유발한다. 같은 말이잖아, 사실. 됐죠? 다음 문장 갈게요.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을 오직 쾌락 의지라고 보았고요. 됐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결정하는 원인이 오직 쾌락 의지다. 따라서 그의 심리 치료는 잠재된 무의식 속에 있는 성적 본능, 공격성, 말 한번 바꿉시다. 이거 뭐라고? 쾌락 의지를, 됐지? 의식의 영역으로 불러오는 것. 됐지? 다시 한번 갈게요. 원래는 쾌락 의지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됐습니까? 얘를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이 심리치료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괜찮습니까? 됐죠? 더 깊이 고민하실 이유 없어요. 프로이트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잖아. 뭐 어떻게요? 뭐 알 바 아니야. 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끌어오는데요? 얘기 안 했는 거. 그죠? 본문에서 얘기 안 한 거. 그럼 굳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사서 고생하지 마. 그렇죠?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문학 지문은 그래서 약간 특징이 뭐냐면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애를 먹어요. 어, 이 지적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막 계속 꾸직꾸직 캐물어요. 이건 왜? 이건 뭐지? 저건 뭔데? 아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몰라도 된다고 얘기 안 했으면 굳이. 됐습니까? 됐죠? 내려갈게요.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건 그럼 비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프랭클 아까 동그라미였냐? 프랭클이 본 프로이트의 한계인 거야, 지금. 됐지? 이 문장. 되죠? 이 문장이 되는 거죠, 전체. 됐지? 자,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동의했어. 됐지? 그러면 프로이트와 프랭클은 모두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여겼던 거지. 맞지? 하지만 인간은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인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건 프랭클만. 그렇지? 프로이트와 달리 프랭클은 본능과 충동을 넘어선 존재다, 인간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거칠게 요약해보면 프로이트는 인간은 그냥 성적 충동, 공격성, 이런 걸로만 이루어진 존재야. 됐습니까? 근데 프랭클이 보기에는 인간은 그렇진 않다. 괜찮습니까? 그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그죠? 자, 이때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프로이트 얘기잖아. 됐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케이, 여기, 아니라, 그죠? 요건 프로이트 얘기야. 됐죠? 책임감, 양심 같은 거, 됐지? 이런 게 있다. 됐습니까? 프랭클은 이를 영적 무의식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심리적 고통의 원인을 다르게 분석한 거네. 프로이트는 그게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신경증으로, 심리적 병으로 발현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프랭클은 그게 아니라고.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의 원인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인. 그죠?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와 달리라고 하는 영역으로 조금 보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정리할 때. 됐죠? 어차피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도 똑같아요. 와 달리인 거야. 괜찮습니까? 지금 사람 이름 여러 개 던지면서 각자 주장했던 내용을 비교, 대조한다는 거는 애초에 이런 유형을 가지고 놀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지.
내려가도 되겠죠? 아들러 내려가네요, 이제. 다음 문단, 아들러. 아들러는 안 쓴 거 네모할게요. 그렇지? 자, 아들러는 프랭클이 자유와 책임을 인간의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자,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의 의지로 보았다. 이것 좀 주의하셔야겠다, 이제. 얘도 원초적 욕구라는 말을 쓰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이트, 아들러 둘 다 원초적 욕구가 있다라고 본 거야, 인간에겐. 근데 그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인간의 원초적 욕구와 아들러가 이야기한 인간의 원초적 욕구는 다르잖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한 건 다르지 않아. 하지만 그 본질이 달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권력 의지로 보았다. 됐죠? 그럼 전체로 그냥 전체 할까? 요거 전체. 됐죠?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는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 의지.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 때문에 됐죠? 인간은 기질적 불완전성을 타고났다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들러가 봤을 땐. 따라서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키고. 그렇죠? 이게 필연적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된다. 괜찮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된다. 됐죠? 따라서 인간은 뒤에 내려갈게요. 따라서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 의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맞겠죠? 사람이 지향하는 거니까. 그렇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는 개인의 자유이다. 자, 이 과정에서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는 거 또는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심리적 병, 그렇지?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 됐죠? 신경증. 이걸 이제 달리 말하면 이제 심리적 병이 되는 거죠. 그죠? 음. 의 원인. 그죠? 아들러가 본.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쵸?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 명 나왔잖아. 그래서 그 세 명 다 심리적 병, 그 신경증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심리적 고통. 그죠? 심리적 고통도 괜찮겠다. 이런 게 왜 발생하는지가 다 달라요. 괜찮습니까? 프로이트 달랐고, 아들러 달랐고. 그죠? 자, 따라서 그의 심리 치료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거네요. 됐지? 음. 아들러가 이야기한 심리치료. 그죠? 음.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는 거,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뭐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두 가지가 되겠죠? 어떻게요? 알바 아님. 그렇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내려갑시다. 프랭크는 아들러가 인간을 자기 결정권,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치? 그럼 이거는 모두네요. 괜찮습니까?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 괜찮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했으니까 인정한 거잖아. 됐죠? 프랭클과 아들러는 모두, 그죠? 와, 는 모두가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하지만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게 지금 프랭클이 바라본 아들러의 한계네요. 그렇죠? 원초적 욕구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일단 나오네요. 세 명 다네요. 프랭클, 프로이트, 아들러 세 명 다
인간의 원초적 욕구라고 하는 것의 존재 여부는 인정하는 입장이네. 있다. 맞잖아. 이게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됐죠?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있느냐? 아들러는 된다. 아. 프로이트도 된다죠. 괜찮습니까? 프로이트도 된다지. 쾌락 의지라고 하는 원초적 욕구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인간은. 하지만 프랭클은 그게 아니지. 괜찮습니까? 이거 되게 교묘해지는 거예요. 이 글의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해요. 모두로 묶을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와 달리로 찢어놔야 되는 영역은 어디일까? 이거 있지.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 번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놓고 읽으면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지에다가 한번 이렇게 찢어 놓으셔야 돼요. 됐죠? 공통분모 만들고 분리해야 되는 영역 나누고 괜찮습니까? 세 명을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됐죠? 이게 두 명만 하면 조금 쉬운데 세 명이 되면 또 좀 복잡해져요. 얘가 지금 그렇잖아. 그렇죠? 뒤에 가봅시다. 이처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그럼 결론 나오는 거네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 프랭클 동그라미였지. 자유의지가 있다. 영적 존재다. 인간은. 그렇죠? 그러면서 실존적 공허감에 벗어날 수 있는 심리 치료의 기법으로 의미 치료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대요. 의미 치료는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치? 삶의 목적을 찾는 거. 이게 목표네요. 그죠? 음,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 삶의 목적을 찾는 거. 좋습니까? 음, 그죠? 프랭클이 이야기한 심리치료인 거야, 이게. 좋습니까? 야, 의미치료라고 말 바꿨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심리치료 중인 거야. 그죠? 심리치료로 의미치료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거지. 됐죠? 마지막 문단. 자,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뭐 자유로운 존재, 주체적인 존재 이런 얘기 했잖아. 그렇죠?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뭐 일단 중요한 건 이거네요. 개인의 선택. 자유롭게. 그렇죠?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유. 됐습니까? 뭐 같은 말이지 뭐 이 두 개. 그렇죠? 자, 이처럼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 점은 프랭클 심리학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이거네요.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프랭클의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핵심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앞에 아까 우리 밑줄 쳤던 내용이 조금 보완이 되죠. 원초적 욕구만이 아니라, 됐죠? 인간이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초적 욕구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프랭클의 입장에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밑에 문제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6번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뭐 이런 요령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중심화제의 특징을 다른 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1번이 정답이죠. 중심화제의 특징. 중심화제가 뭔데? 프랭클이 이야기한 심리치료. 됐죠? 맞죠? 다른 이론들. 이게 지금 프로이트와 아들러잖아.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점에서는 동의했으나 어떤 점은 비판했다. 요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이 1번 선지의 문장이 되게 추상적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맞게 얘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추상적이잖아. 그렇죠? 중심화제가 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 다른 이론이 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 그 관계가 어떤지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화제의 개념을 정의하고까지는 있어요. 개념 정의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하지만 장단점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중심화제의 문제점 없고
해결 방안 없고, 됐죠? 그 다음에 변화 과정 없고, 전개 방향 예측 없고, 등장 배경 없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미친 영향 없고, 괜찮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주의할 사항이 요 2번 정도? 일부분은 맞는 게 있으니까. 그죠? 넘어갈게요. 자, 내용 일치네요. 27번. 프로이트는 아들러는 프랭클은 이거부터 해. 괜찮습니까? 우리 이미 본문에다가 다 체크해 놨잖아. 프로이트, 아들러 다 해놨잖아, 이거. 그쵸? 됐죠? 우리가 어디 봐야 되는지 분간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자,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이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요거를 압축합시다. 뭐? 쾌락, 의지. 맞죠? 쾌락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맞죠?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은 누구나 갖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는 신경증이 아니다. 자, 열등감이 있고, 됐죠? 사람은 전부 다 권력의 의지를 추구하는데, 그렇죠? 열등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괴리로 인하여 신경증이 생기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열등감 자체는 신경증이 아닌 거 맞아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는 조금 보완해 놓읍시다. 권력 의지, 그죠? 지향과 열등감 사이의 괴리죠. 맞죠? 내가 이제 이런 권력의 의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좌절을 겪게 되고,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신경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갑시다. 3번.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보았다. 오, 문장 좋다. 정답 3번이죠. 선지의 형태 참 좋네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인해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인해.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3번 선지를 분석해 보면 열등감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대신에 뒤에 나오는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결과가 되는 거지. 그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죠. 괜찮습니까? 인간은 권력의 의지가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뭐라 그래서 본문 잠깐만 인용할게요. 기질적 불완전성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말은 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있으나, 그렇죠? 기질적 불완전성 때문에 열등감 생긴다. 이게 맞는 말이지. 괜찮습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문장 순서만 바꿔서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또 좀 잘못이에요. 됐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야.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 있었던 거야? 지금 이거잖아, 이거. 아이고, 이거, 쏘리, 잠깐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거는 예잖아. 기질적 불완전성. 괜찮습니까? 됐죠?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볼게. 되고 싶은 나가 있어. 하지만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되고 싶은 나에 도달할 수 없어. 따라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 3번은 되게 좀 문장 좋네요. 이런 거. 특히나.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키워드 들어가 있는 거 맞고 우월해지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 맞는데 인해가 잘못된 거지 지금. 그렇죠? 원인과 결과 이 매칭이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가장 애먹는 선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게요. 프랭클은 인간을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 이거 애초에 동그라미 쳐놨던 거죠. 그리고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인 건 맞아. 하지만 그것만으로 얘기하면 잘못되는 거지.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기억의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도 선지가 좀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기억은 우리 앞에 본문에서 읽고 넘어왔던 그 영역. 됐습니까?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는 하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원초적 욕구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잖아.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정답 2번인 이유. 됐죠? 원초적 욕구가 있기는 해. 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요거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죠. 괜찮습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말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여,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삶의 목적을 찾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의 삶의 목적 정도로 보면 되겠죠? 됐죠? 됐나요? 요 정도. 나머지 선지는 애초에 좀 다 말이 안 돼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좀 조심. 심리학자에 따라 원초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다르게 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때문에 기억이다가 틀렸어. 됐습니까? 다르게 본 건 맞습니다. 어, 괜찮죠? 이런 거에서 조금 미스나는 경우가 있어요. 3번 유형. 그치? 나머지 원초적 욕구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 이런 말은 없었고요. 원초적 욕구가 인간에게만 존재 이런 말 없었고요. 4번, 5번은 애초에 날리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넘어가면 되겠죠? 자, 26. 프랭클의 관점에서 보랍니다. 이것도 달라져요. 프랭클이 아니라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아들러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또 달라집니다. 자, 사례. 뭐, 다양했다, 태도가. 그때 뭐라고 했어? 비관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또는 노약자를 보살펴주거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괜찮습니까? 다양한 반응 나오네요. 뭐, 그러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지만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긍정적인 뭔가를 만드는 거. 됐지? 그러면 넘어가서 체크해 봅시다. 1번부터. 자, 수용자들을 통해서 고통은 인간의 실존 일반 구성 요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뭔 소리야? 본문에서 프랭클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랑도 전혀 관계없죠.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가 고통이 아니다, 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들러는. 아들러란다. 프랭클은. 해줬습니까? 됐죠? 음. 자, 두 번째. 독가스실에 끌려가면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됐죠? 좌절한 존재 아니지? 괜찮습니까? 뭐 삶의 목적을 찾고 뭐 그쵸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사람이잖아. 세 번째, 노약자를 보살펴주는 사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긍정적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 이거네. 그쵸? 긍정적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4번,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 그러면 책임의식 아니고요. 자유롭고자 아니고요. 괜찮습니까? 얘가 지금 2번 내용 들어가야지. 이렇게 돼야지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2번이랑 4번은 지금 선지 내용이 바뀌었지? 맞죠? 음. 마지막 5번. 다양한 반응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음. 잠깐만. 이게 맞는데? 쏘리. 내가 지금 요소 하나 빼먹었다. 읽다가. 5번이 맞는 말이지. 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프랭클이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걸 바람직하게 본 거 맞아. 그치? 근데 그 이유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됐죠? 내가 이 요소를 지금 빼먹었어요. 됐습니까?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이건 맞아요. 노약자를 보살펴주는 사람, 긍정적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 이건 맞습니다. 괜찮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요 내용이 잘못됐지. 지금.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됐죠? 마지막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달랐어.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다. 좌절할 수도 있고, 삶의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자유롭고자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이게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거 내용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넘어갑시다. 음.
A는 형과 비교를 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형은 건강하고 활달했고요. A는 병치레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A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네요. 어떤 심리적 신경증이 생겼네요. 여기에 대해서 가보자.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지. 됐죠? 어차피 똑같이 도형 싸움입니다. 프로이트. 이렇게 가자. 프로이트. 아들러. 그치? 프랭클. 됐죠? 본문에서 네모 친 거, 세모 친 거, 동그라미 친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갑시다. A는 어린 시절에 주목하여 당시에 억압된 쾌락의지. 괜찮습니까? 아, 프로이트가 했던 말 중에 하나잖아. 그죠? 사례에 적용하기 전에 일단은 프로이트가 할 만한 말이었는지부터 보세요. 그게 잘못되면 일단은 그냥 무조건 나가리야. 됐죠? 자, 2번. 괴로움의 원인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심리치료가 이루어진다. 괜찮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던, 아니, 그러니까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그 쾌락 의지를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거라고 얘기했죠. 괜찮습니까? 자, 아들러로 넘어가네요. 아들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는 거,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 둘 다 네모였죠? 올바른 목적 설정, 행동 변화.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한 것이 권력의 의지가 좌절된 원인임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에이, 야, 아들러가 초점을 두는 거는 그 원인을 밝히는 게 아니야. 괜찮습니까? 오히려 이 3번에서 이야기했던 이쪽에 초점이 가 있는 거지.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게 해주는 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이끌어주는 거. 이게 초점이지. 됐죠? 원인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괜찮습니까? 마지막 5번. 프랭클의 심리치료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를 여기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돕는다. 이건 뭐 프랭클이 주장했던 내용과 딱 떨어지는 내용이네요. 정확하게. 사례랑 별개로. 괜찮습니까? 그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오케이. 여기까지 체크합시다.